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의 현대시 7강 전라도 가시네와 남옥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룩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네야. 자, 지금 제목이 전라도 가시네였잖아요. 지금 전라도 가시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룩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라는 말을 통해서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이 바닷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전라도 가시네의 외모를 감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바다에서 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는 이제 시적 화자가 등장하네요. 나는 밭을 얼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전라도 가시네와 나 함경도 사내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라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자, 이제 나는 오랜 방황과 고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자, 지금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달픈 삶의 시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이 함경도 사내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흉악하고 처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흉흉한 인심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북간도 술막. 이 공간 자체가 불안하고 흉흉한 이 현실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희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자, 지금 이제 또 가시네야 하면서 말을 걸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포래, 이런 것들은 차갑고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그래서 전라도 가시네 역시 고달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나는 헤매이자. 자, 그 오솔길을 내가 헤매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전라도 가시네 그 사연을 내가 들어보고 싶다. 듣고서 거기서 헤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전라도 가시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가면서 나가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들었나 봐요. 내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자, 이제 삼천리잖아요. 합치면은. 그래서 이 삼천리 강산, 즉 조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단풍이 물들어 산마다 불탔을 겐데 이제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자, 이 감정이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자, 지금 전라도에서 북간도, 우리가 아까 만난 곳이 북간도 술막이었잖아요. 그래서 북간도로 이동을 할 때 두 낮 두 밤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루미처럼 울어. 이 고향을 떠난 전라도 가시네의 슬픔과 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처럼 이를 통해서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지요.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이 전라도 가시네가 북간도로 올 때의 심정을 이제 나의 목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아까도 말했지만 전라도 가시네 고향은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라고 표현을 하여서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자, 울지 않는데요. 이 전라도 가시네의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전라도를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의 사투리
사투리를 내가 두어 마디 사용을 해서 너에게 봄을 불러주겠다라고 이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나의 연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렇게 두어 마디 사투리를 통해서 고향을 느끼게 너희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또다시 부정적인 시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 암울한 역사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음성 상징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설 게다라고 표현하면서 비장하고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 암울한 현실과 맞서는 나의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 가신에 살펴봤는데요.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북간도로 떠밀려간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사적 요소를 통해 민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토속적인 시어와 방언의 사용을 통해서 향토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 남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자, 지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섰다고 부끄러움 없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지금 나무가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서 있네요. 그래서 헐벗은 채로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자, 이 아름다운 별빛, 이것을 받아서 자기를 씻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빛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 번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터진 살갗이나 뒤틀린 허리는 이 삶에서 얻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달픈 삶, 삶을 직접적으로 고달프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을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눈이라는 시어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시련과 고통에 굴하지 않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 지금 이 깊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울음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터뜨릴 때 같이 우는 사람, 즉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옥과 같이 내면의 슬픔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치법이 사용됐다는 특징적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옥에서는 보편적인 삶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상적 요소인 슬픔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답은 1번인데요. 자, 가에서 가시네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나무를 통해 대상의 고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에서는 화자가 가시네를 바라보며 느끼는 연민과 애틋함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에서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억압된 삶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번이 적절한데 나머지 왜 오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이제 가에서 화자는 공간을 이동하며 심리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현재 머무는 공간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3번. 가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바람 소리, 호개 등의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지만 이 화자의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나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아름다움을 부각한 것이 아닙니다. 4번. 가는 설득의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주장을 펼치고 나는 비판의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가시네에게 위로와 공감을 구하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설득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비판의 어조가 아닌 대상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드러내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나는 현재의 고통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나에서는 대상은 고통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많고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